내시경 검사 한 번 받았을 뿐인데 5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놓치고 있던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보험사도 알려주지 않고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오직 이 오디오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보험 전문가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살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몇 년 사이 내시경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말이죠. 건강검진으로 받으셨어도 좋고 몸이 불편해서 받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검사 후에 병원에서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 심지어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그냥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70살 김복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정기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검사 중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제거했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양성 용종이니 걱정 마세요라고만 말씀하셨고 할머니는 안심하고 돌아오셨답니다. 병원비도 몇만 원 정도만 내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연히 이웃의 소개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여쭤봤죠. 혹시 조직 검사 결과지 받으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냥 진단서만 받았어요.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할머니는 병원에 전화해 조직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할머니께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건강검진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의아해하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3만 건이 넘는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돈을, 그것도 자신이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준비해온 돈을 단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병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또는 건강검진은 예방 목적이니까 보험금이 안 나오겠지라고 넘겨버리시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이더라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검진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둘째, 검진 중에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죠. 예를 들어 74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단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 상담에서 요즘 가끔 속이 쓰리고 불편해요라고 말씀하셨죠. 이 한마디가 진료 기록에 상복부 불편감이라고 기록되었고 이것이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중 발견된 작은 용종을 제거하셨는데 이 처치 역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제거한 용종의 성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비만 돌려받는 실손 보험금만 청구하시는데 사실은 수술비, 진단비 같은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살 박영철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어요.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한 후 병원비 10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의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니 선종성 용종,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표현 덕분에 할아버지는 실손보험금 외에도 제자리암 진단비로 3천만 원, 수술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총 3,050만 원이죠. 10만 원과 3천만 원, 그 차이는 무려 300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조직 검사 결과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서류는 진단서뿐이라 많은 분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요약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조직 검사 결과지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병원에 전화해 보세요.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통장에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그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보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꾸준히 낸 돈은 내가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내시경 검사 후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이죠. 먼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부터 살펴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손의료비, 수술비, 그리고 진단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 실제로 낸 비용을 돌려받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 비용, 용종 제거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실손의료비만 청구하시는데 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은 수술비입니다. 아니, 내시경에서 어떤 수술을 했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 약관상으로는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하는 행위가 내시경적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인정받습니다. 진단서에 절제, 제거 같은 표현이 들어있다면 수술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정액으로 지급되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진단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제자리암 진단비, 경계성 종양 진단비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직 검사 결과에 고도 이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보험사에서 제자리암으로 분류돼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약관에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됩니다. 70대 이상 되신 분이라면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에는 그냥 자녀분이 권해서 또는 지인 소개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잘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드릴 방법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략히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는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데 보험사는 이 결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3 된 강명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위내시경 검사 후 진단서만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진단서에는 그냥 양성 용종 제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11만 원 중 9만 원 정도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니 선종성 용종,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 덕분에 할머니는 실손의료비 외에도 제자리암 진단비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어요. 조직 검사 결과지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의 검사라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지는 어려운 의학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등급 또는 고도라는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형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으면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결과지에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말이 있나요? 또는 더 간단히 이게 제자리암인가요? 라고요. 의사나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6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정확히 이렇게 하셨어요. 내시경 후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 병원에 가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죠. 의사 선생님이 이건 고등급 이형성으로 제자리암과 같은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할머니는 그 말을 메모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땐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용종이 있었지만 다 제거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실제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용종을 완전히 제거했다면 더 이상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점에서는 그 용종의 상태와 성격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와 보험사의 관점 차이예요. 의사는 환자의 건강만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의 차이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이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실제 조직을 검사한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보험사는 이 객관적인 조직 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답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르신다면 자녀분께 여쭤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주변의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3년이 넘었더라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청구부터 해보세요. 안 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는 2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그냥 건강검진이라 생각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니 선종, 저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용종 제거 수술비로 50만 원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같은 할아버지가 다시 생각해보니 4년 전에도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것도 확인해보니 선종, 중등급 이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답니다. 여러분도 지난 몇 년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전화해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없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내시경 검사 후 용종을 제거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이 언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은 진료 내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의 모든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주변의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검사 전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검사 후에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지도 꼭 받아두세요.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마세요. 별 문제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관점에서는 그 용종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보험 약관상으로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받는 3가지 종류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손 의료비는 병원비만큼 돌려받는 것이고 수술비는 용종 제거 같은 처치를 수술로 인정받아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며 진단비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진단서뿐 아니라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두는 것, 그리고 그 결과지에 적힌 용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급 이형성, 중등급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같은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금 청구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시경 검사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단순한 건강검진으로 생각했던 내시경 검사가 실은 수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어떠셨나요? 본론에서 우리는 내시경 검사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고 수술비는 용종 제거 같은 처치를 했을 때 정액으로 받는 것이며 진단비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검사 결과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간략히 요약한 것일 뿐이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는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내가 받은 진료 내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간의 진료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 연락해서 조직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귀원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혹시 당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간단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해주며 가족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고등급 이형성, 중등급 이형성, 저등급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학 용어라 이해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이 결과가 어떤 의미인가요? 또는 이게 혹시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은 자녀가 들어준 보험이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가 확인되면 그 보험사의 내시경 검사 후 용종 제거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통은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조직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험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사 전에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검사 후에는 진단서와 함께 조직 검사 결과지도 꼭 받아두세요.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면 잊지 말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는 꾸준히 내면서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만큼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먼저 이런 조건에 해당되니 보험금을 청구하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치료에만 집중할 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들려주세요. 특히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찾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더욱 값진 것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인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 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면 건강도 지키고 보험금도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